오늘 이 좋은 성스러운 수남사 고경장에 이 세상에 제일 키우신 우리 형님을 비롯해서 이제 5분이 모이셨으니 이만은 우리가 큰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이 오시고 더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오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장래가 밝혀질 것인데 안 지켜고 앉아서 수판 놓고 앉아서 공부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만큼 자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키워줬던 국가 민족 공동체가 줄어들 간단 말씀입니다. 그 원리 들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려운 일 닥치고 건강 나쁘게 보니까 몸에 내가 오래 못 견뎠다 생각을 해왔지만 그럴 때만 느끼는 것이 이것이 고생하셨습니다. 나 개인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주차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따 어렵네 이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개인 문제가 절대로 아닌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상황 속에서 주어져 있는 전체 우리 여건이 내가 등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나만 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근래 이제 확실히 하나 느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 개인이 아니다. 내가 등하는 나만 등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형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지켜나가야 할 소임을 이 땅의 소임을 누가 그것만큼 남이 못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가만히 앉아서 모르고 있으면 그런 거 펑펑만 따고 앉았으니까 그럼 죽이지. 이제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구니는 용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구니 하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존먹에 들어가고 망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구니 필요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장난치고 쏘올 수 있는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못된 마구니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한다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대통령 선거 갖고 토론한 문제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할말 못하고 지가 못하고 쓰는 한 소리가 뭐냐면 중환자, 중죄인하고 토론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뭐야 안 나오면 직접부터 에피지 맞았어. 중죄인하고 토론할 수가 없으면 안 난다. 그럼 너는 뭐든 놈인데 지금 장부터 시작까지 오모가지 뒤에 전부 육군형이 나쁜 놈들 다 따가고 장난하고 있는 놈이 대놓고 말하면 너는 네가 말을 하기 싫다고 놈들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만배 더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실제로 지금 죽여버려야 돼. 바로 그런 생각이 오늘 그 신문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이런 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나이에 그 과격한 생각한 것이 안 됐지만 그러나 문제는 대응에 선 얘기는 네가 중범죄자하고 토론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속에는 지금까지 중범죄자를 해갖고 이용해갖고 네 나쁜 짓거리 해퍼먹으려고 하는 중범죄자가 만배 더 나쁜 놈 중범의식을 갖고 있는 네 칩보는 뭐냐.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토론을 뒷짧으니까 그런 공격을 보자고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옛날 일본에서 근대화 하려고 할 때 명치유신 정부에서 명치유신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썩어 있거든 사회가. 그러니까 붙어잡아서 아무리 해보라도 안 되니까 젊은 청년 장교들이 모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나라에 돈 먹어들라고는 결정적인 면놈시키는 지금자. 그리고 청년 장교들이 이육 사건이라고 닌니로크 사건이랍니다. 이육 사건에서 청년 장교들이 그 권력을 짜가지고 황제 앞세워놓고 장난치고 yap는 그 지기를 딱 잡아갖고 내일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죽여보지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폼 잡고 거장 얹고 벼슬을 하고 짜갖고 있는 하지만 부패 세력 그 핵심 그 사람들 가서 딱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확실히 수는 모르는데 한 몇십 명, 몇십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 장교들이 젊어지셨습니다. 다 자기를 희생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환경 수탄죄
의원 책임자로 그 사람들이 청년 양들이 다 말하자면 평경 이슬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본 근대화가 시작되어진 명치 유신에 의한 새로운 풍토와 청년 양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흘렀는데 육군 사관학 출신들이 그거 허겠습니까? 공군 사관학 허겠습니까? 박정희 밑에서 허겠습니까? 아니 전두환 밑에서 허겠습니까? 뭐이면 열혈당 당원도 매달았지만 그거 뭐냐? 권력 잡은 놈들하고 충성맹세해서 주도권을 잡으라고. 그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나오냐? 현재 완전히 이제 근래 들어서 저녁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고대사 대전환점을 일으키고 있는 진시황에서 등장하기 전에 있어서 그 수출용실에 여기 개판 다 그런 걸 잡아친데 구세대의 그 부정부패를 다 짜고 못되지 그런 놈들을 참고 견디면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조차도 지금은 여부려고 그 가통에서 나온 자식인지 뻔히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여부 새끼께 그래갖고 자살할 수 없잖아. 자기 스스로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내 결단 내려야 한다. 그래서 꼭 참고 견디다가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그 기관에 있어서 그 요구를 어떤 그런 분들이 특히 그 여부리가 지가 건들고 있었던 태우 늦고 세면이 있으니까 태우를 가서 축구하면서 장난을 해서 날 작득해 해라고 해서 거기다 보냈던 가짜 환관 겉으로는 환관이라고 속으로는 땡겨놓는 게 제일 건강한 놈을 해서 거기다 노예라는 놈을 보내갖고 거기서 완전히 노예하고 태우하고 그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을 약점 유지하게 하고 그러면 약점을 딱 관리하고 있는 게 여부리 장난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이제는 노예가 이제는 지가 뭔 생각까지 하냐 태우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들 그놈들하고 이제 뭐 이제 만약에 생각하시면 여기 이게 그러니까 진나라 왕 죽여버리고 지그 새끼들을 임명하도록 할 체제까지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쭉 보다 못하니까 마지막에서는 이제 여부리가 아주 진시황이 영정이가 참다 보내서 알았다. 그 문제에서 의문에 견뎌서 못 견뎌서 뜯고 있는 사람 칼로 막아보고 가만히 있어 내가 뜯을게. 그래갖고 자기가 친정을 할 때까지 방금 하지 마라. 그래갖고 어저께 오늘 이제 저녁 때 회의 나가야 해서 이제 영정이가 다시만 진나라 왕이 자기 스스로 직접 정치를 참여하기 이걸 준비를 해서 지금 못하는 소탕을 준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정이 죽여보려고 지금 온갖 음모가 지금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흡사히 그 모양이 뭐라고 하냐? 나 그거 보면서 뭐 느끼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갖고 못된 놈들이 짜갖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건 특히 그중에 제일 못된 짓거리는 양다리 세 다리 거쳐서 더군다나 이 군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만 한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미국한테 다 붙어갖고 짓거리고 잡혀졌는 놈은 깨구락님이 가만히 있더라도 거기 여기 그러고 다니는데 뚱뚱은 이문기 같은 만나 있지. 그것이 한다는 소리가 나라 문제는 범죄자하고는 안 한다, 상의를 안 한다. 그 핑계 내고 저는 또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빠진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보면 오늘 레이스에 보면 영재이가 칼을 빼들어갖고 못된 걸 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 못된 것들을 칠 때가 왔냐, 올 것이 안 올 것이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 맨 텔레비란다, 언론이란다 하나 이완기 갖고 장난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땅값 갖고 장난치고 잡았으니까 이권 미끼가 흔들어 버리니까 정신들을 못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파 속에서 공부자고 여기 고경단에서 모일 자리에 아까 우리 형님 혼자 와 계시니까 그랬었는데 얼마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참 나라를 그럴 인재들이 가득이 박아 채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한판만 가고 나면
여기 저는 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7조 두 번째. 야, 실은 어제는 이런 일 저런 일뭐 문중이 갖고 따지고 그다 갈팡질팡 해갖고 네 그러다 보니 몸이 힘이 쭉 빠져갖고 그런 지도를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제는 또 이게 이 주변에 있었던 일가들이나 몇 사람들 가더라 위로 온다고 그래갖고 위로로 왔는데 위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가들 앞다리고 오다 보니까 시간 안 가고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막걸리 한 잔 먹었더니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걱정이 늙어갖고 있고 나는 나대로 가들 그 사람들 나 격려하러 온 사람들 대접한다고 하다 다 데려오고 그래서 어제 공부한다고 생각이 든 거 잘못 챙겨갖고 집에 갔더니 세상에 주먹책을 갖고 왔어 이제 굉장히 갖고 그래서 에이 멍청한 놈 그렇거든. 아니 이 나이에 이것처럼 생각하기 멍청한 놈이라고 작은 못 썼다. 다시라도 가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만히 거쳐봤더니 아 오늘 강조 올라갔는데 뭐 이것이구나 이거에 딱 들여서 오늘은 하루 쉬는 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시간이 지금 강의해야 할 장수가 어디냐 그러면 7페이지 밑에서부터 6개 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있어서 6페이지에 나오는 제1장 제3일장은 제1장 밑에 갈라놓은 것이 50호 100호를 갖고 설명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50호 100호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백성들 가르친다고 하는 맹자 근본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 7페이지에 나오는 보장 민생하고 그 다음에 가강 교육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바로 뭐도 관련되냐 우리 화담사 정신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가강 민생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문경공 할아버지 백성 살리는 문제가 뭐예요? 민생 기초가 뭡니까? 먹이 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항사이고 무항생이고 먹을 것 없으면 백성 못 살아. 그러면 보장 민생하고 직결되는 문제 뭐냐면 바로 막 농사직설에 설명하듯이 백성 먹여 살리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묻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성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은 우리 정신 농양정신이요 거의 잘하는데 첫째가 바로 말하자면 민생 문제는 백성 먹여 살리는 것이고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배고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농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향, 농은 뭐냐? 먹고 사는 것과 입고 사는 것과 먹고 입고가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수 있는 거 먹고 입고 잠자는 수 있어야 부부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식구가 늘어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농향의 근본 문제, 보장 민생 문제는 첫째로 중요한 문제다. 거기다가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만 뼈도 쓰냐 정신이 들어야 한다. 그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가강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우리 화담사 정신으로 보자면 그것이 뭐냐면 아까는 농향 먹여 살리는 농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정신 차리게 교육시켜 사람 만드는 것은 학향입니다. 이 문제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 농향하고 학향 정신 여러분이 그런 통치적으로 합쳐갖고 공동체 정신을 결합친 거예요. 그것이 민족국가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을 연결시키는 족향 혹은 민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 저는 지금 화담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기본 방향을 농향, 학향, 족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말 조선족 건국 기초자금인 동시에 적어도 호남 교육이 기본 출발점이다. 그렇게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보다 보니까 보장 민생하고 가강 교육하고 합쳐놓고 보니까 여기서 하나는 뭐예요? 농향이고 하나는 학향이네. 농과 학을 결합치 뭐예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딱 나오죠. 그래서 아하 묻어보고 얘기다 느낀 결론 즉 농과 학과 학을 연결시켰고 백성들 국가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국가 촉향. 그래서 전 화담사 정신 세 가지를 지금 농향, 학향, 촉향으로 한다. 요새 지금 보경당 여기다 강원 만들고 또 앞에 있는 마을 분고 사면 뭐 듣다 쓰냐? 사면 뭐 들라고 그냥 계획도 쓰고 그래 얼마나 지금 집안에서 다 틀리고 자꾸 난리가 났다. 예,
내가 말 떠들면 그럼 또말 꺼리자고 하니까 말안 해요. 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 계획에서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농양, 학양, 조장에다가 앞으로 해갈 방향들을 좀 정지를 해봐야겠다. 어제는 이제 저 충장 서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선생님 부탁하셨던 그 조선경국전요. 선봉 정도 선생 조선경국전 그 번역본 구여 왔습니다. 그래. 아 그래? 그래갖고 조선경국전 구여는 읽어보니까 말만 너주는 책에만 퍼쳐놨지 핵심 부분 딱딱딱 요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뒤집어 보니까 그 핵심 부분을 또 요약시켜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라 정치 다스리고 상문 다스리고 농업해서 아무것도 다 들렸다고. 그럼 그 기준을 갖고 안 됐지만 팀장선임 사장 조선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딱 뭉쳐갖고 해보십시오. 그래 두 번으로 만들어놨다고. 알았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자면 딱 찢어갖고 개편을 해갖고 한 번을 만들어버리면 요점만 딱 정리될 수가 있다니.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요 헐치는 거 짚어 들어갖고 요것이 없잖아 지금. 그렇게 그 체제를 기본적으로 만들면 기본 의견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조카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 네가 만들어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조선경국전은 바로 말하자면 큰 차원에 있어서 육전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호예 병형공 이와 같은 체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딱 기본 체제를 아주 널리 정연하게 바로 상고에 맺는 것이요. 그런 걸 이제 맨날 뻥 맞추고 나가는 게 그지. 근데 뭘 요약해 간단히 요약해 해놓고 보면 바로 백성들 머릿속에 싹 들어가 버려. 탁탁탁 들어가면 된다. 그래 그것을 요약해 갖고 만들어서 적어도 조선족 건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국 정도는 조선 경국전은 이게 얼마 안 됐다 생각해.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조선족 맺는다고 해놓고 이성계 머릿속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대가통소리 뭐냐면 전부 중국 법 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저 주자 이어받아갖고 성략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목을 치고 싶냐. 근데 그 성략 기존 배우는 무엇이냐? 하늘의 이치를 본받는다는 이론 갖고 추상적인 이론을 가면서 그 핵심 부분인 민에 관해서는 관심 들었단 말이다.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 중국 따라가는 거 좋지만 우리 정신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잃어버린다. 그 정신 갖고 선봉은 그 정신에다가 우리는 중국 정신 천리 개념 속에다가 이 개념 속에다 우리를 중심으로는 이 개념을 만들자. 우리 중심으로 이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뭡니까? 단군을 중심으로는 홍익인간 정신 갖고 우리 민족 다시 만들자 하는 이론이 바로 한국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만들면서 이성계한테다가 중국 따라가면 안 돼요. 중국도 참조해 가면서 우리 것 갖고 중국을 대조해 가면서 키워나갔다 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선봉의 조선 경국전 만든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딱 대조가 되어버리니까 명나라에서도 요새끼들 발바부자니 그런 거 안 밟을 수 없고 근데 내용은 딱 맞춰갖고 연임금 순영하고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삼봉 이론에 의하면 단군이 조선자 건국한 것이 이거 하는 뜻 아니냐? 이건 하는 뜻이다. 이다, 대리다, 천이다. 그렇게 내세워버리니까 차마 너희가 정해놓으니까 중국에 발바부도 못하고 인정해 준다고 말이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실상 조선 경국전에서부터 비롯해서 그때부터 조선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독립된 민족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단 말이다. 그 정도 그 뛰어난 의식을 가진 중심이 어디 있을까? 그 정신이 바로 다음에 정암 조광조선과 연결되는 지치적 인본주의하고 연결되고 실은 그것이 바로 맹자 사상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기 딱 시켜놓고 보면 그 후에 나왔던 이론들이 바로 말하자면 자본의 이론 혹은 미국의 지배 말고 민의 지배 체제로 바꿔서 가자 이론이 그 후에 바꿔져서 자본주의에 관한 반대 이론을 만들어져갖고
다시 민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고 그게 결국은 조선의 여기 중국의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반동 종교계 이후에 포교를 하고 중국 왔다가 맹자주의자들을 부딪혀갖고 결국은 백성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피조물이건 창조물이건 정신이 통했으니까 한덩어리 아니냐 지금. 그 창조주 뜻을 받들어가고 이어가고 있는 백성들 피조물이라고 해갖고 맨 그 밑에만 들어가고 킥소리 모두 따라가라고 할 수 없겠냐. 그 피조물이건 창조물은 똑같은 한덩어리 아니냐. 그래서 그 대신에 창조주 뜻 받들었다고 해갖고 못된 짓거리 한 놈들 피조물들이 나쁜 짓거리 하면 좋은 말을 갖고 안 들으면 마음 쫓아내보자. 그게 폭군 방법은 아닐까요? 그 야트로 말하면 모나키라고 한 것이 왕족이라는 건데 모나코 마코스 모나코를 말하는 놈 뒤집어 부른단 말이에요. 모나코 마코스 그 폭군 방법으로 체제를 맹자에 이루는 게 뭐냐면 문물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제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요것들 봐라. 창조주 말을 반대하는 놈들을 인정하는 논리를 네가 마테오리티가 받아갖고 맹자 후학들한테 받아갖고 와서 이거 우리한테 전달하고 그냥 이놈 새끼들 너 똑같다. 그래갖고 결국 마테오리가 파문당에 쫓겼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은 프랑스에 들어가갖고 몽테스큐, 루소, 볼테르 등의 개혁론자에 의해서 바로 싹 세상을 바꾸는 이론을 만들어졌어. 그건 뭐냐? 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계몽사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계몽사상을 저지간 정치 이론을 뭐라고 해?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데모란 말은 공주이라는 뜻이에요. 데모스가 크리토스 가르친다 당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민중에 의한 우중에 의한 통치가 다 백성에 의한 통치가 되어갖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실천하고 있는 체제가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체제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백성에 의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체제로 다 바꿔진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 마테오리치가 포교로 왔다가 맹자론자들한테 붙여갖고 감동당해갖고 다시 역습을 해갖고 갔다가 거기서 마테오리가 뭐가지 잘렸다가 그걸 갖고 터뜨려버리니까 나온 다시 말해 세계가 민주화되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그 이론이 이제 다시 말해 근대화 시점이 된 것이고 한국에서도 근대화 시점 언제를 잡을 것이냐 갖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다가 한국 근대화 시점 언제를 볼 것이냐 갖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 한국 근대화 시점 갖고 저 유림 쪽에서 유교 이론 가서 그 기책이 가겠습니까? 전혀 못 하겠습니다. 근데 경제학하고 경제사를 연구하셨던 호남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천재, 다시 말하면 김준현 씨의 동생 김준보 선생이 그 이론을 정리해야 된다. 그 김준보 선생이 만든 유명한 논리가 뭐냐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 1, 2, 3권을 만들게 된다. 이 자본주의사 연구 1, 2, 3권 중에 일본 속에서 바로 한국의 시대 변환 속에서 맨 봉건주의적 피지배만 받았다 그 사람들이 개득해갖고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를 언제를 볼 것이냐. 민이 피지배자인 미 지배자로 결정자의 참여하기 시작한 시작을 언제를 볼 것이냐. 임시정부로 봐. 예? 임시정부로 봐.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옵니까? 임시정부 만들어지기는 사상인데 언제 나와야지. 그래 그것이 바로 오등은 자야 조선 독립군과 조선인을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국민적 민중적 선언인 독립선언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김준보 선생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 상권 속에서 한국 근대화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한국 근대화 시점은 바로 3.1 독립선언에서부터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과거부터 연결된 것들을 특히 김준보 선생 같은 분들이 나와서 연결시켜서 이를 체계화하니까 한국은 3.1 독립운동에서부터서 이제 국민주의는 나라 진짜 그 타고리 얘기했던 대로 동방에서 이제 진짜 국민적 빛이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다. 이 내용을 유학에서 받아들여야 할까니까 유교가 이거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 본이라고 하는 얘기 본이란 말을 쓰지 않지 어떻게 본인지에 관한 이론 체계를 설명을 모르고 있다. 그런 이론들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앉아서 갖고 제사지는 문제가 왜 보고 앉았으니까 양반 이러고 먹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틀릴 뿐 아니라
못된 놈들 아무래도 못 나간다. 이익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간에 동양에 있어서 민본 내지 옛날에 고상한 이유로 설명했던 것들을 진짜로 백성의 중이단 세계를 풍요한 논리를 만들어낸 지도자가 바로 공자님 제자라고 하다 계승을 받았다고 하는 아성인 맹자다 그 말입니다. 맹자의 이런 가장 깊게 받아서 세계에다가 선포했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1919년 3.1운동 때 세상에 중국 20분도 못된 쬐깐 나라가 다 뺏기는 이번들한테 대들고 깃발 들고 독립선을 어떤 자기 아저씨 독립주의와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정신차리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정신 파딱지에 나온 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 다음에 두 달 후에 5월 4일 날 5.4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조선보다 20배나 더 힘이 있는 나라가 이제 다 깨철모도 타고 앉았냐. 일본 놈 총칼 갖고 벌벌 떨어야 우리 침략자의 일본 앞집이 영국 미국 앞집이 제일 약한 놈부터 한 차례차례 공격을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5.4운동에 의해서 제일 먼저 열강 따라서 이 중국 먹으러 온 놈들 중에 제일 약한 놈, 제일 먼저 약한 놈 뭐예요? 독일 놈은 북경 밑에 있는 청도, 칭다오 들어왔는 독일 놈 거기다 설공장 만들어갖고 중국 혼란시키라는 놈들을 전면 채우자. 그래서 목표를 야간 놈 골라갖고 치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목표가 된 것이 1919년 5월 4일 5.4운동에 의해서 청도 맥주공장, 술공장을 만든 독일 놈들 공격하는 명목으로 침략자를 몰아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5.4운동이 되니까 독일 놈들이 다 눈치가 빠른 놈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네게 편들어줄게. 우리 네게 침략으로 온 거 아니야. 네게 사나봐야 우리가 협력으로 왔어. 그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침략 세력이 5.4운동 후에 제일 먼저 그 기획 세력에 편들어갖고 동조해버린다. 그것이 이제 그 유교대학생들 갖고 청도를 통해서 북경 들어갈 때 구경할 때 그 한번 가봤더니 5.4운동은 그 기념 시설들로 다 있어요. 그 이제 5.4운동을 하나 이겼기 때문에 이제 설명했더니 그거보다 감격해갖고 유교대학 잡지에도 그거보다 사진들 그거보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제일 야간 놈 독일 치니까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타협하지, 스페인이 타협하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타협하지.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같은 공산당이라고 해서 또 타협이 진지했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와서 도출된 놈은 뭐냐면 미국도 이제 적당히 해서 러시아하고 중간들고 그 영국하고 일본만 완전히 그 적대 세력으로 남았다가 영국은 노영구형 하면서 이제 직국민의 흥정 아니 부패 흥정이 돼가니까 그 영국은 일본 왕실하고 막부 교섭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공격 목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일본만 노출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냐? 그 흐름 속에서 제일 먼저 세계에 대해서 인도 시인인 타고리 눈으로 보기 세계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 것들이 제일 먼저 올바른 소리를 해갖고 천하 이치는 바로 말하면 민이 보이다 이런 선언한 나라가 조선이다. 동방과 등불다는 얘기를 얼마나 그 거대한 인도 대표적인 시인이 깨짜리 못하고 영국한테 끌려다니고 감투만 주면 박사 감투만 주면 그냥 일본으로 붙다가 본인 붙다가 영국 된 것도 보고 있다가 쬐까는 조선에서 한 것이 얼마나 그분한테 감동을 줬든지 모르겠는데 타고한테 거기서 나온 것이 타고의 동방과 등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맑은 정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타고 정신이었단 말이야. 하여튼 타고 정신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목을 갖고 더 민족정도 내세웠던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만에 한웅 선생을 비롯한 불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밑에 있는 것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조선 독립선언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오등은 자의 조선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유민주를 선언하노라. 차로 세계만방에 과여 인류 평등 내일을 분명하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손만대에 과여 민족 자존 정권을 이렇게 하노라.
그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에 교과서에서 자 조선 독립선언서란 말을 안 생각했어요. 독립선언, 성립선언서. 그리고 거기다 딱 낯간지럽게 뭐냐면 대한이 아니라 대한도 좋아. 그다 뭐냐면 김희독립. 김희독립을 김인현 독립이라면 몰라. 김희독립이라는 직역은 뭐예요? 김인 못 믿자 안 믿자 나는 독립 안 한다는 선언인데 이런 묘한 방법 갖고 간접 침략 또 모집수도 얼마나 지금까지 이랬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와서 썩은 놈하고는 범죄자하고는 토론 안 한다. 그 소리 전 범죄자는 더 놈인데 그 소리 해갖고 쟁점을 흐려버리면서 문제의 핵심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지도자가 가야 할 방향을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토론이 무엇이냐 했는데 기본 문제도 모르는 놈이 걷다 붙던 지금 대통령 한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 한다고 하는 뜻은 배후에 있는 세력은 누구냐. 분명히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한 민족을 위한 세력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먹을 덩치 큰 돼지 같은 놈이 한 생각이 지금 몸뚱아리 차고가 있는 자기 몸을 키워줬던 또 자기 몸뚱아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뭐있냐. 아 이것은 순수한 조선 민족 세력이 아니다 하면서 솔직히 문득 하다 보니까 똥집 자고 나온 소리가 나와서 난 토론을 못해야 너구는 해봤자 똥구멍이 떼기 지가 못 따라가고 이런 풍토가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선거되면 그런 전랑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독립운동을 또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걱정스럽게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수없이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언제는 양다리 보고 세다리 그러고 집안 장난치기하고 올라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여기서 맹자에서 보자면 언제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본문 권상에 나오는 권일에 나오는 양해왕상 그 부분 본문으로 보자면 본문 1페이지입니다. 목차표면 본문 1페이지에 나오는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요한 쟁점들을 적어도 맹자학부 동시에 민본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주는 봐야 맞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는데 위정자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왕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왕도라고 하는 개념은 왕은 무엇이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개념을 전제로고 공동체 대표자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왕도다. 왕도는 무엇이냐? 왕도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옹이기화 융평지치라고 하는 이산국가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보시면 이제 조선경제로 들어가면 옹이기화 융평지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선구관 관장하셨던 어떤 양반조차도 옹이기화를 모르고 융평지치만 알아. 그 지방자치 대상을 여기 서구청 이정일이가 구청장한테 하고 정치하는다고 그래서 여기다 옹이기와 융평지치를 돈 없으니까 대상 상으로 이동이 글 받아갖고 액자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청장 방에다 나오니까 서구청을 들어갔다 갔던 우리 최고 우리 현주관장이 딱 보니까 지방자치 총평가회의에 그 교수 대표 정한담 그래갖고 그 정한담 이름으로 옹이기와 융평지치 있었다 상을 줬는데 옹이기와는 자기가 몰라. 융평지치란 칭호를 내려서 상을 줬는데 정한담이가 융평지치라네 전남법대 정한담 융평지치라네 그래갖고 나를 만나갖고 정확하게 융평지치라는 거 내가 존경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존경하는 관장님 그 앞에 융평지치 앞에 있는 글자는 보셨습니까? 뭐이다 모르고 융평지치는 현인이 노력해서 이상국을 맺는 것입니다. 현인 전에 근본적으로 도인들이 다 성인의 마음으로 나를 다진다고 하면 융평지치 전에 옹이기와 전부 대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민동락입니다. 그게 세상에 옹이기와는 못 보시고 융평지치만 보셨어요. 난 옹이가 뭐라고 융평지치를 정한다는 썼던 거 감동했다. 저 칭찬하시려고 내가 있긴 있고 이거하고 근본정신에 관한 문제를 강조를 시작할 분이 어른이 아니시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군 관장이
삼봉정도전 선생은 조선 건국에 관한 근본 정신 옹의와 융통기치를 모르고 되어 있는 나라가 이 현재 조선 유학입니다. 이 풍토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민본에서부터 민주유학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유학이 이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더 작용을 했을까? 실은 그 대목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강화가 되면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삼봉정도전 선생의 조선 건국전 옹의와 융통기치를 실천해 나가는 근본 교육시키는 체제를 반드시 견제하겠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해봤자 우리 문중에서 어른들 알아듣는 장면이 몇 시나 있겠습니까? 일 답답합니다. 그렇고 하여튼 다시 말하자면 본문 1페이지 보면 왕도 정치라고 하는 시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라는 것을 둘째 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의를 중심으로 하는 백성에 관한 인정이고 그 다음에 체제에 관한 이정이고 인정은 백성에 관한 인간적인 아까 말한 민생을 충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는 제도 자체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은 말하자면 중산 손문 선생님이 얘기했던 천하 위공 천한 위공이라고 하는 이 위공의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는 백성들에 대한 자유를 베푸는 것이고 민생이고 의는 대공이고 천하 위공 대공이다.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다 자세하게 몇 가지 뭐라 있습니다만은 첫째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한테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서 총이 족식해서 백성들 생존을 위하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다섯 줄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효제, 효도하고 위에서 가정 통치로부터 가화 만사성에부터 국가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그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 뭐냐면 교도, 백성들을 옳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 대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얘기하자 했던 대로 백성들 정신차려서 가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뭐냐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세 번째는 외세에 의한 침략, 독립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설명한 것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저 외모, 외세의 모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첫 페이지 본문 제일 첫 페이지 그서 다음에 그래 보자면 그 중요 문제가 말하자면 근본 자세가 무엇이냐 그러면 독산스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의진인자가 아니라 참을인자로 해서 참을인자는 말이 이렇게 참을인자지만 실제 뭐예요? 도관인자입니다. 그래서 백성 다스리는 참을인자 참고 콕 찔러버리는 독산스러운 인자가 아니라 아닌 붙여서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천하 독산스럽게 모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데가 맹자의 정신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민본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입장에 나온 분들이 꼭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맹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시면 여기 맹자 1권 제7째 페이지 나오는 본문 2첫 페이지 나오는 간단한 내용들을 하지만 왕도사상, 인정사상, 그 다음에 불인인지심 그 마지막에 와서는 이 대의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해관계의 수판론을 갖고 따지면 안 된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 대목에서 이제 중요 문제가 여민동락은 속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가 백성들 세상에 백성들 그 뺏어나가 짐승 뺏겨갖고 짐승이 토실토실 짐승을 산치고 백성은 뺏지 말라고 했다. 굶어 죽어가면 대놓고 왕 대놓고 한 맹자단 표현이죠. 짐승 시켜서 사람 잡아먹으라고 임금 시킨 거 아닙니까? 임금한테 해서 짐승 시켜 사람 잡아먹으라고 임금이 한번 썼습니까? 한 얘기를 할 정도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비유법을 흩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맹자한테 대항을 몰아왔잖아요. 그 맹자 당시 이론에 인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로 다 이렇게 설득시켜서 만약 말 안 듣는 놈은 너는 짐승시켜서 사람 잡아먹으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할까 싶으니까 다 벌벌 떨고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맹자 이론한테 대항했던 사람이 없어서 맹자는 인정주의 다시 왕도사상 갖고 당시 천하를 제자백가 시대에 맹자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맹자한테 대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제해가면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1페이지 양해왕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총괄적인 서론편을 꼭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부터 보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권 갖고 다스리지 말고 리로 다스리지 말고 반드시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의를 중심으로 설명하자 하는 것이 아주 맹상한 정신이기 때문에 딱 이것은 머리에 딱 백지게 해놔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당한 사람과 치자와 비치자가 하나다. 그래서 말하면 여기서 민주주의 이론을 그러면 치자와 비치자의 동질성이라고도 하고 정치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론이 4페이지부터 보자면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민은 요 내용 딱 뒤집어놓고 나면 대놓고 보내면 왕도 당신도 민이여 그렇게 말 못해. 그런데 이 속에서는 여민동락 백성도 같이 질 수 있는 왕 당신도 민의 구성원이라 할 거 아니여? 민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여? 그렇게 설득시켰던 대웅변과 맹자의 논리 기초가 여민동락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민동락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최대한도로 혼자 즐기는 것은 낙이 아니고 같이 즐기는 것이 낙이다. 그것을 5페이지 이하에서 설명한 것이 여민동락은 동락 각자가 즐거운 것들이 합쳐져 갖고 전체가 즐거워야 한다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민동락이 아니라 여민동락이 아니라 독락 그만 좋아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고 옳은 정치가 왕도가 아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 대목을 갖고 동락이 아니라 독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왔던 사회 부패를 예를 들어 싹 설명한 것이 5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갈수록 더 점점 동락이 아니라 독락으로 바꿔져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50호 100호 말 겉으로만 생생해갖고 6.25 전쟁이 일으켜놓고 고물자 많이 주고 도와줬다는 것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고물자 도와줬던 같은 것을 뜨는 것은 진짜 백성 도운 것이 아니란 말을 요새 말하자면 고물자 준 것은 도와준 원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싹 설명이 뭐냐 그러면 50호 100호 이론에서 바로 그렇게 작품이 뭐냐 그걸 한말로 말하면 뭐냐면 진짜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50호 100호 이론의 허점은 50, 100호 이론의 핵심을 설명을 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밑에 쓰고 있다. 소은 소에 깨가는 것 같고 쪼꼬리도 줘갖고 과자 봉지 줘갖고 반짝 찍어놓은 거 그러고 그 말자 듣고 따라오는 거 만드는 것은 그것은 진실을 위해 있어서 여민동락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근본 문제는 뭐냐? 소은 소해에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치구 그 근본 문제 대개가 있어야 한다. 치구 대개를 설명하려고 예를 쓴 대목에서 치구 대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설명한 이 7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오늘 강의 들어가고자 하는 민생을 보장하고 그 다음 민생 백성들한테 대갈통 속에다가 건전을 가치관 사상을 심어주고 하나는 그래서 그것은 농약이고 하나는 학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찬성을 하다 이루는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 적어도 맹자 사상은 앞에부터 지금까지 하나 맥입니다. 하나 맥으로 봐야지 요것 갖고 저것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지금 전부 갈라갖고 이해관계 갖고 다 나눠갖고 너는 아파트 줄게 너는 땅 줄게 너는 취직시켜줄게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본은 전체를 맥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 없었다면 지금으로 간다면 옛날 이제 이낙연이가 후보였다면 그 얘기 나겠냐고 생각을 했고 얘를 좀 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이 상황 되면 얼마 못 갖고 앉았어. 그렇게 되면 나게 한번 만나려고. 너무 초조하지 말어. 또 자네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어. 우리 생각이 이 나라에 전달되어주면 실현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김대중이 내가 해봐야 한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방향에 관한 것들을 끈기 있게 대세를 만들어가는 사고를 만들어가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냐. 그러면 여기 말하자면 근본적 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야겠다.
근본적 대계로 들어가는 처음 시작이 바로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7페이지 이 보장민생하고 가강교육보고를 설명하고 있고 그놈을 가지고 8페이지로 보자면 이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현 강국을 위해서는 군, 참보, 수 세 가지 단계를 분명하게 걸어나가야 한다. 나라를 강국 만들기 위한 분명한 단계가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한 것이 뭐냐. 첫째로는 가장 생업 기초, 민생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8페이지 밑에 넷째 줄을 보자면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 충실하게 지은 체제, 농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행정 체제를 만들자. 그것이 제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 생활을 위해서 산업화에 관한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9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자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도를 통해서 운영 법률을 통해 갖고 민생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백성들이 여기 있는 선대로 보자면 거기에 70세 된 사람이 소못 입고 추위에 안 뜬다고 고기 잡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아닐까요? 그것이 제2보다. 세 번째 있으면 뭐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정신적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정신적 통합시키는 그다음에 효제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도덕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갖고 국가 기초를 제철 공장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나와요. 오늘 지금 그 내용까지는 설명을 해나가야 할 건데 좀 일부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충실히 가다 보면 여기서 바로 맹자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생 보장 민생하고 가강 교육하는 부분에서 들어가고 세 줄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 연결되냐면 본문에서 보자면 맹자 원문에서 보자면 앞에 있는 그 7페이지 보장 민생 부분은 이것은 민자로 보면 제 3절의 첫째 부분이 앞에 나온 대로 50호 100호고 그래서 이제 표시하자면 거기다 1-3-1로 된 것이 표시 그렇게 한다. 1-3-1이 여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다음에 7페이지 민생 보장 민생하고 가강 교육을 거기다가 1-3-1 3 다음에 2를 넣어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요거까지가 다르자면 제 1장의 이 3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0호 100호 3절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서 보면 부주, 대루, 손해, 타인, 이익적인 이름이 와서 남한테 손해를 끼쳐가면서 지가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부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니까 여기서 제 4절로 1장은 4절로 볼 수가 있잖아. 그 4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3절까지 해야 할 것이니까 3절 부분까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속도를 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왕이 왕, 여, 시차, 이 말은 뭐로 연결되냐면 앞에 있는 대로 50보, 100보 문장에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보, 100보 장 제목이 뭐냐면 1-1장은 3절이요. 1-3이라고 한다면 3절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은 뭐냐 50, 100보 부분은 사실 설명한 것을 6페이지의 본문 부분은 6째 줄까지 부분은 이것은 1-3의 첫째 항이에요. 1-3-1로 하고 7페이지 부분은 1-3의 다시 해갖고 2로 끝자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6페이지의 본문에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 제일 끝에 본문 끝을 볼까 말,
왕한테 물어보니까 왕이 한 말이요. 그 앞에는 예, 맹자께서 대신 말하신 대로 대왈 대신 양형한테 대신해서 말한 말이 왕이 호전이 저 싸움을 잘 아시니까 청이 전유 싸움 전투를 비유해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죠. 전년고지 둥둥 북을 울리면 병인 병도 칼 백성들이 여기 도자에다 점치니까 칼 인연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기접 서로 간에 싸움이 붙게 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붙다 보니까 싫으니까 그 다음에 기갑하고 예병하고 이주하니 싸움 붙자마자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병기를 참 병기 놓으면 안 되니까 얘는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병기를 질질 끌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겁이 난게 한 놈은 뭐냐면 혹자 어떤 놈은 백보 이후주 백보를 도망가다가 놈 안 따라오기 편하게 좀 돌아본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백보를 도망가서 가다가 멈추고 또 어떤 놈은 혹자는 50보를 도망가다가 거기 또 멈춘다. 그러면서 100보 도망간 놈은 훨씬 가쁘고 50보 도망간 놈은 그 뒤따라가면서 나는 도망 안 가라고 했는데 저놈이 도망간 게 다 가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말이 50보 도망가서 멈추는 건 말이 이 50보를 도망간 후에 그 다음에 소 100보 도망간 놈을 보고 초소에서는 말이 저 새끼 나보다 먼저 도망가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뒤따라 도망간 놈이 먼저 도망간 놈을 쳐다보고 비웃으면서 에이 저 비겁하나 도망가냐 했다면 즉 하여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뭐 차이가 있어 없어 그 말을 맹자가 양해왕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양해왕이 대답한 말이가 불가 절대로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즉 불백보이 단지 100보를 도망간 것이 아니었을 뿐이지 취역 이주야 50보도 도망간 놈은 똑같은 놈 아니냐 저도 도망간 놈 시켜 저는 앞에 가는 거랑 저는 괜찮은 것처럼 빠진 이경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을 양해왕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맹자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회에 넘어서 그 말을 듣고 맹자가 다시 물으면 여기 왔지 않게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가 왕이 여지차 이와 같이 잘 알고 계시니 즉 무망민지 다우 인국야 백성들의 수가 무망민지 다우 인국야 이웃나라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시고 계시군요 말이에요. 무망이란 말은 기대지 않는 말인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아시고 계시군요. 그 말로 편들어 가면서 칭찬해 가면서 이제 당겨오고 있습니다. 보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은 무엇이냐? 백성들한테다가 도망간 놈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백성들 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고 지난번에 했던 대목을 설명을 다음에 들어갑니다. 맹자가 왕이 여지차 하시니 즉 무망민지다우 인국야이다. 그 다음에 문장을 바꾸어서 불위농시면 곡불가승식야요 곡자는 골짝곡짝이 아니라 곡식곡자입니다. 곡이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가 불이 농시 거기다 1번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금 계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를 해야 될 숫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말하면 그물 고자가 있으니까 이건 촉보라고 합니다. 삐쭉삐쭉은 아주 잘게 엮어져 있는 자세한 그물이 촉보입니다. 촉보에 불립오지 하니 어별이 불가승식야이다. 촘촘한 그물을 갖고 오지 연못에 넣어서 훑어보면
피임식도 다 붙여 잡으면 돼. 처음은 그물 가지고는 연못에 넣어서 고기 잡지 못하게 하시니까 분립하시면 자연히 어별이 불가승신야입니다. 고기나 사라들이 가히 먹어도 끝나지 않는 불신야예요. 불승신야. 다 먹어도 다 못 먹을 만치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까 말하자면 촉보에 관한 것이고 농시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이 부절 가지고 부군으로서 부군을 이시입산림하면 제목이 불가승용야입니다. 돛치 자료 이게 부분이 돛치 가지고 산에 언제 들어가냐 하냐 그러면 꼭 때를 맞추어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제목이 수목이 성장할 때는 안 되고 겨울철 같은 때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때는 그때가 뭐냐면은 여기 때를 맞추는 때에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나무가 무창에 자랄 때는 절대로 들어가서 비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으로서 이 시 때에 맞추어서 산에 들어가게 한다면 때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제목이 불가승용야. 나무를 비워서 쓰려고 해도 다 쓰지 못하고 쓰고 싶어도 다 못 쓸 정도로 남은 여유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이 아주 활짝 압축법이 다 뛰어나간다. 다시 말하면 가만 놔둬도 나라 잘 살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온 것입니다. 아까 말하자면 여기 곡식 옮기고 저거 옮기고 사람 옮기고 그런 식이 아니라 조그마한 정도 이 앞에 얘기했던 대로 소원 소해갖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낸다면 그래서 소원 소해 대신에 여기는 치국지 근본 대계를 이렇게 잡아준단 말을 뛰어나서 그러니까 맹자말 속에는 논리적인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결시켜주는 어떤 준비가 없으면 못 알아먹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내용을 잡고 보면 맹자 논리처럼 아주 무서운 논리가 없어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농시를 잘 맞춰서 농사를 지면 곡식이 남고 그 다음에 고기 어별들을 새끼 때 잡지 않으면 넉넉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들도 자라는 게 무성해질 때 놔두고 이제 쉴 때 가서 비면 산에 있는 나무들도 필요한 제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시에 맞추어서 행동을 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한 말씀 그러면 그렇게 나서 제목이 불가승용야를 했으니까 거기여 곡식과 어별 고기나 자랄 때가 이 불가승이고 만약에 아무리 고기나 곡식이나 물고기들도 먹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대로 곡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제목도 써도 불가승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시 사민 양생 상사지 상사보감야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한테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양생 백성들이 먹고 살고 길하는 것이 양생이라면 인구가 늘어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상사 죽은 사람 장례 제대로 모신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 백성들이 서우는 생각이 없어. 시절 따라 적당 맞추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데 서우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왕도지 시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노릇은 가장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짧지만 이 속에서 맹자의 민생 정책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원지를 비지를 말한다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묘지 택해 수리 이상면 다섯 묘, 일묘가 얼마냐 그 대충 쳐봤더니 일묘가 240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자면 한 일묘는 우리나라로 하자면 100평방미터라 그 말입니다. 요 크기로 하면 30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오묘는 30평하고 그러니까 150평이에요. 150평짜리 그때 옛날 집은 150평 정도 땅을 잡아갖고 울타리라 똥나무 심어갖고 위에 키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기 바로 기본적인 체제가 첫째로 뭐냐면 오묘지 택해 오묘가 되어진 집 터전에다가 수기 이상 똥나무를 심어놓는다면 50자가 나이 50살 먹은 사람이 가이 의백이 의백이란 말 백은 뭐냐면 명주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주백 차의 문제는 뭐냐면 명은 투하이 명주는 참 이상해 이거 아주 얇은 시시크라도 목에 들으면 그렇게 다 뜨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인이 추리에 뜨지 않는다 너부터 시작해갖고 백성 다스리는 문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 뒤에까지 다 끝냈으니까 좀 쉬었다가 싶다.